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연수를 받고 와서 저희 병원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거슴요법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00년 전에 했던 방법을 따라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또 우리나라 음식과 너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 야채라는 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이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거슴요법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원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그 암 환자인 경우는 하루에 20파운드, 거의 9kg 가까운 야채를 이게 먹어야 돼요. 그걸 사가지고 씻어서 여기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녹즙으로 짜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주방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비타민C 암 연구에 뭐 이런 학회에서 거슴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또 관심 있는 의사 선생님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우리 병원에서 한 6개월간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한 40, 5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그냥 아예 그러면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이제 5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걸 아예 학회를 만들자. 학회를 만들어서 100년 전 거슴요법을 21세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같이 공부해서 발전시켜서 많은 환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2015년에 대한제암거슴학회가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학회가 만들어진 지가 6, 7년 됐죠. 그래서, 왜 우리 때, 제가 이제 386 세대인데, 우리 때에 막연하게 독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81년도에 독일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 말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동문화학원하고 을지로에 있는 학원 하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알고 보니까 자비 유학이라는 게 불가능했어. 일단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여권과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면 국비 유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초청해 가지, 지금처럼 내가 그냥 내 돈 들여서 유학 갈래 못 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려고 휴학했다가 그냥 유학을 못 가고 다시 복학한 것도 있는데,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거슴요법에 대한 어떤 환상? 다들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이나 그 멕시코에 가서 또 하와이에 가서 연수받고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걸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일단 이걸 하려면 환자를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처방을 하려면 다른 걸 못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과나 가정학과 환자도 외래를 보면서 막 환자를 식이 상담하고 막 계속 지도하고, 이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고, 또 환자분들도 이 거슴요법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우리나라의 거슴요법에 대한 번역된 책이 3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의료인이 아니에요. 영문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나도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을 보는 순간 나는 못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너무 어려워요. 100년 전처럼 1시간에 한 번씩 즙을 짜서 먹어라. 그럼 외출도 못하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도 많고, 그리고 번역이 잘못돼 갖고 못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서 못 먹어야 되는 것도 번역된 게 많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대표적인 게 견과류예요. 이 거슴책 보면 견과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이상 환자들을 이렇게 식이요법을, 거슴요법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제는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어떤 프로토콜 이런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식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식이요법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치료를 하는 사람은 절대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식이요법만 하는 사람은 죽도 법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분 지금 50대 후반인데, 자기가 20대 후반부터 고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갑상선 기능 저하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약을 먹으면서 한 4, 5개월 동안 9kg를 뺐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은 떨어졌죠. 그래서 모든 약을 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해진 줄 알고 우리 병원 온 거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나오냐면 355. 우리 병원에서 한 사람 중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더니 TSH가 70 얼마가 나왔어요. 보통 이게 한 5, 6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의 3분의 1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식이요법하고 몸무게가 9kg 빠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신난 거예요. 모든 병이 좋아졌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식이요법을 해서 체중이 줄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그 고지혈증도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은 바로바로 떨어져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80%, 90%가 음식과 관계없이 간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은 안 줍니다. 갑상선 기능도 마찬가지죠. 체중이 준다고 해서 식이했다고 해서 갑상선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극단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약으로 치료하는 MD대도 메디칼 닥터만 인정하는 게 또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만 인정하지 예방이나 재활이나 관리는 인정 안 하는 나라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요. 하나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해야지, 다른 뭐 쓸데없는 거 식이요법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골고루 잘 먹으면 돼. 이러는 분이 있고, 이쪽에는 그죠? 이게 뭔가 보수입니다. 보수. 이쪽은 뭐냐? 뭔 소리야? 내 몸은 내가 알아. 어이구, 약 먹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니, 거슴요법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약을 먹으라 그러세요? 어떻게 수술하라 그러세요? 식이요법만 나야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건 좌파인가요? 아닙니다. 진실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전체적인 노력을 어우를 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거슴요법의 생리학적인 원리, 또 생화학적인 원리, 또 식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건지, 기타 등등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